혈액형과 성격 편견을 넘어선 과학적 접근. 우리가 믿고 있는 혈액형 신화.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자기중심적이며 AB형은 이중적이고 O형은 리더십이 있다. 이런 말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는 혈액형으로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 일상적인 대화 소재가 되어 있죠. 하지만 과연 이런 믿음들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혈액형과 성격의 관계에 대해 과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우리가 가진 편견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혈액형 성격설이 때로는 사람들 간의 편견과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형과 성격을 연결하는 이론은 1916년 일본의 의학자 후루카와 다케지가 처음 제시했습니다. 그는 ABO 혈액형과 기질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이 이론은 당시에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1970년대에 일본의 방송 작가 노미 마사이코가 혈액형 성격설을 대중화시키면서 일본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저서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혈액형 성격설은 일본 문화의 한 부분이 되었고 이후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로 확산되었습니다. 혈액형 성격설이 한국에서 받아들여진 배경에는 몇 가지 문화적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의 성격을 유형으로 분류하고 예측하고 싶어하는 심리적 욕구가 있습니다. 둘째, 복잡한 인간관계를 단순화해서 이해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죠. 셋째, 집단주의 문화에서 타인을 빠르게 파악하고 분류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미디어의 역할도 컸습니다.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만화 등에서 혈액형별 캐릭터를 정형화해서 보여주면서 이런 고정관념들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특히 연애나 궁합을 다루는 콘텐츠에서 혈액형을 중요한 요소로 다루면서 젊은 세대에게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혈액형과 성격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과학적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2004년 일본 큐슈 대학의 사토시 칸자키 교수팀이 1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혈액형과 성격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에는 일본과 미국에서 총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죠. 한국에서도 2005년 연세대학교 연구팀이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혈액형과 성격 간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혈액형이 성격을 결정한다는 통념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생물학적으로는 어떨까요? ABO 혈액형은 적혈구 표면의 항원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항원들은 면역 반응과 관련이 있지만 뇌의 신경전 달물질이나 호르몬 분비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혈액형에 따라 특정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리적 차이가 성격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유전학적으로 보면 성격을 결정하는 유전자들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수백 개의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성격이 형성되는데 ABO 혈액형을 결정하는 단일 유전자가 성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혈액형과 성격의 관계를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심리학적 메커니즘이 작용합니다. 첫째, 확증 편향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에 부합하는 정보는 기억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A형 친구가 조심스럽게 행동하면 역시 A형답다고 생각하지만 대담하게 행동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죠. 둘째, 반엄 효과입니다. 이는 모호하고 일반적인 성격 기술을 자신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입니다. 섬세하면서도 때로는 대담한 면이 있다는 식의 설명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이를 자신만의 특징으로 여기게 됩니다. 혈액형 성격설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실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취업 면접에서 혈액형을 묻는 기업들이 있고 연애나
결혼해서 혈액형 궁합을 따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혈액형 괴롭힘이라는 용어까지 생겨났습니다. 특정 혈액형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때문에 차별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B형이나 AB형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실제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너는 A형이니까 소심할 거야 라는 식의 말을 들으면서 자라난 아이들이 실제로 그런 성향을 보이게 되는 자기 충족적 예언 현상도 나타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혈액형 성격설이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혈액형에 맞춰 행동하려 하거나 혈액형으로 자신의 성격을 제한하려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는 B형이니까 원래 이기적이야 라며 자신의 부정적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A형인데 왜 이렇게 덜렁거리지? 라며 자신을 질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개인의 성장과 변화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격은 실제로 무엇에 의해 결정될까요? 현재 심리학과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성격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형성됩니다. 유전적 요인이 성격에 미치는 영향은 대략 40에서 60%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는 수백 개의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이지 혈액형처럼 단일 유전자의 영향은 아닙니다. 나머지 40에서 60%는 환경적 요인, 즉 가정환경, 교육, 사회적 경험, 문화적 배경 등에 의해 좌우됩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경험은 성격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의 양육 방식, 형제 자매와의 관계, 학교에서의 경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등이 모두 성격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들은 성격과 뇌 구조 및 기능의 관계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도파민 시스템이 더 활발하고 신경증적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편도체의 활동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뇌과학적 차이들도 혈액형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복잡한 신경회로와 신경전 달물질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격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애 발달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성격은 전 생애에 걸쳐 변화합니다. 특히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는 성격의 변화가 특히 두드러집니다.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성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사회적 기술을 배워 더 외향적이 될 수 있고 신경증적 경향이 높은 사람도 스트레스 관리법을 익혀 더 안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심리학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는 성격 이론은 빅5 비그5 모델입니다. 이는 다음 5가지 차원으로 성격을 설명합니다. 개방성, 새로운 경험과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 성실성, 목표, 지향적이고 자기 통제력이 있는 정도. 외향성,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정도. 친화성, 협력적이고 신뢰하는 정도. 신경증, 정서적 불안정성의 정도. 이 모델은 수많은 실증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고 문화를 초월해서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액형 성격설과 달리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이론이죠. MBTI도 많이 사용되는 성격 분류 도구입니다. 4가지 차원 외향, 내향, 감각, 직관, 사고, 감정, 판단, 인식을 조합해서 16가지 성격 유형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MBTI 역시 과학적 신뢰도와 타당도 면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다른 시기에 검사를 받으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16가지 유형으로 모든 사람을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과도한 단순화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혈액형과 성격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혈액형이 성격에 미치는 영향은 있다 하더라도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혈액형 이야기를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벼운 대화 소재나 아이스 브레이커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들을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개인을 판단하거나 차별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혈액형 4가지로 분류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각자의 독특한 경험과 환경,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존재입니다. 타인을 이해할 때는 단순한 분류보다는 그 사람의 개별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과학적 사고란 증거의 바탕에서 판단하고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기존의 믿음을 수정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혈액형과 성격에 대해서도 이런 열린 태도를 가지면서 더 정확하고 공정한 인간 이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